달걀 작가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저 오늘 재밌게 글 쓰고 다람쥐들이랑 놀고 맛있는 밥 먹고 편안하게 하루 보내다가 왔어요. 오늘 함께 할 책은 이유 없이 행복하라이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볼 페이지는 375페이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라 라는 페이지예요. 근데 아낌없이 내가 아낌없이 사랑을 쏟는다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볼 거고, 아낌없이 사랑을 쏟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이 굉장히 행복해져야 된다는 게 이 책의 전제예요. 그래서 9단원 자양분을 준 인간관계를 가꿔라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와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대요. 그래서 그 상호작용을 맺죠. 왜 쉽게 말해서 에너지가 좋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많이 웃고 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그 에너지가 감정이 전염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그냥 의도한 적이 없는데 상대의 몸짓이나 말투 혹은 뭐 자세, 표정 같은 것을 내가 따라서 하고 있는 경우를 여러분이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막 상대방이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하품을 하자 당신도 또한 하품을 한 적이 있는가? 피곤하지 않은데도 말이다.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와 같이 공감하는 능력이 우리는 모두 있기 때문에 그 공감 능력은 한마디로 감정을 서로 교류하면서 감정을 전염시킨대요. 그래서 삶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고 그들의 감정 중 어떤 감정에 전염받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래요. 그냥 생각해봤을 때 우울하고 깐깐하고 좀 항상 피곤에 쩔어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우리가 사실 그거를 막 밝게 만들어주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혹은 또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막 굉장히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얘기를 나눴을 때 되게 갑갑함을 딱 느끼는, 누군가 얘기를 나눴을 때 갑갑함을 느끼는 순간은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보다 갑갑한 순간은 현실적인 조건들을 따다닥 해서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 결론을 짓는 사람들과 얘기하면 전 조금 힘들거든요. 굉장한 갑갑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내 일이 안 풀릴 것 같은 불안함 같은 걸 느껴지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불안하든 불안하지 않든 이제 어떤 상황들은 발생하는데 그것을 좋게 생각하면서 지내는 게 훨씬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삶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보고 그들의 어떤 감정에 전염되고 싶은지 선택을 하래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의 다음 챕터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성들과 남성의 차이를 얘기해줘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생화학적 회로의 특성상 남성보다는 여성이 인간관계를 더 추구한대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성과 여성이 모두 아드레날린과 코티솔을 분비하는데 여성의 두뇌에는 그러한 스트레스 물질을 완화하기 위해서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이 옥시토신은 다른 이름으로 유대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낸 여성들이 다른 여성과 모이거나 혹은 친한 친구들과 오랫동안 수다를 나누고 싶어 하거나 아이를 돌보거나 애완동물을 돌보는 거에 끌리는 게 이 유대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이래요.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요. 그럼 여성은 돌보기나 친구 되기 행동을 많이 할수록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되니까 이 스트레스에 대한 진정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성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데는 당연히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친구가 많은 여성이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인 건강에도 문제가 없대요. 그러면 이 책을 위해 인터뷰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 옛날에 굉장히 한 20년 전에 유행했던 책이잖아요. 존 그레이는 스트레스와 호르몬, 성별 간의 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재검토했대요.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이 책을 진짜 처음 만났던 오빠한테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의
빽빽하게 이제 나의 예시를 막 들어가면서 나는 이런 게 좋아, 이렇게 해주고 싶어, 막 이렇게 해서 줬던 기억이 있는데 딴 분과 결혼해서 이제 애기 놓고 잘 살고 계십니다. 아, 너무 어렸을 때 20살 때 얘기니까요. 간간히 뭐 인사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분 말, 너는 시작이 너무 좋은 남자랑 시작해서 분명히 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 나쁘게 헤어지지 않거든요, 저는 좀. 왜냐면 그렇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한테 하나씩 하나씩 풀래요. 하여튼 나쁘게 헤어지는 거 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저자 존 그레이는 스트레스 호르몬, 성별 간의 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재검토했대요. 그래서 여성이 스트레스 받을 때 옥시토신을 분비하지만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스트레스가 받으면 코티솔이 분비되죠. 그것은 도파민과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춰서 좌절감과 우울함을 유발하지, 이 좌절감과 우울함 때문에 대화하고 타인을 돌보는 행위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을 취하고 리스크와 위험을 극복함으로써 그런 신경화학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도록 생물학적 회로가 짜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남성의 체내 시스템 자체에서 옥시토신의 분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남성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는 일에 관심이 적대요. 그래서 우린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화가 나거나 큰 문제가 생기면 뭘 원해요? 대화를 원하잖아요. 남성들은 그럼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고 얘기를 하죠. 그죠? 큰 문제가 생겨서 상처받았어. 나 정말 힘들어. 너무 괴롭다고 라고 하면 남자들은 어떻게, 그럼 내가 뭘 해줄까? 뭘 좀 보내줄까? 어떻게 해결해주면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게 바로 여자와 남자가 완전히 다른 면이 이런 생체적으로도 일단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남자친구에게 대화를 하고 싶은 여성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나만 남자친구랑 대화를 하고 싶어하고 저 남자는 나를 싫어해 라고 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실 필요가 없어요. 남자는 그냥, 우리 친구랑 오늘 이런 얘기인데 XY 염색체들 XY들은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는 XX 염색체들은 우리 여성들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걸 좋아하는 그런 호르몬이 있어서 난 나의 호르몬 작용에 엄청 충실한 거고 저 남자는 자신의 호르몬 작용에 충실한 거지 여러분과 대화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를 하시지 말라고 이 부분을 먼저 얘기 드립니다. 일단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일단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인간관계와 에너지. 일단 이유 없는 행복이라는 책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볼 텐데 행복한 마음은 이유 없이도 생길 수 있는 거. 이거 생각이라는 거 훈련이고 마음의 훈련이기 때문에 정말 행복감에 젖어 있으면 불순물이 탁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이 알게 돼요. 부정적 에너지다. 이거를 어떻게 멀리 해야 되겠어. 내 일에 방해되는 내 삶에 방해되는 고통이 되는 이 에너지들. 그거를 이제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이유 없는 행복이 굳건히 자리 잡을 때까지 행복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으면 당신의 에너지가 막 확대된대요. 근데 인생에서 해로운 에너지들과 관계를 맺으면 당신의 에너지가 수축된대요. 이런 것들을 저는 계속 행복하려고 굉장히 어떤 순간에도 행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이제 그거를 많이 습관화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수축하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수축의 느낌이 뭐냐면 외롭고 단절된 느낌, 해로운 사람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놔두는 거, 잡담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내고 다른 사람을 차단하고 남보다 뛰어나다거나 열등하다고 느끼거나 차이점에 집중하거나 남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랄 때 에너지가 수축한대요. 그러면 에너지가 확대될 때는 어떤 때냐면 다른 이들과 연결된 느낌,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고 진심 어린 대화를 하고 타인의 도움에 감사하고 평범하게 태어났다고 느낀대요. 유사함과 일치에 집중한대요. 넘치는 행복을 토대로 남에게 베푼대요. 이럴 때
에너지가 확대되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습관을 실천하면 당신의 행복 세트 포인트를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행복 세트 포인트라는 거야. 세트 포인트는 한 점을 그 배구나 이런 데서 한 점을 탁 넣었을 때 승부를 결정하는 한 포인트라고 하거든. 이기고 지고를 결정하는 한 포인트가 세트 포인트예요. 한 점이. 그래서 뭐냐면 관계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조명이 이게 자기가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핸드폰이어서 너무 불편하시죠? 죄송해요. 찾아볼게요, 방법을. 얼굴이 막 하얗게 되어 있어. 고개 들었는데. 관계를 정성 들여서 갖거라. 당신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둬라. 세상을 자신의 가족으로 여겨라. 이 세 가지를 하면 인간관계를 위해서 행복해질 수 있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연인에 대한 얘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수축되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 사람들을 이 책에서 저도 이제 앞으로 이 말을 너무 좋아하니까 쓰려고요. 행복 흡혈귀, 감정적 악당들이 있대요. 근데 우리 이럴 때가 있어. 내가 사귀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아내가 행복 흡혈귀야. 그리고 감정적인 악당인 거예요. 내 삶은. 그런 관계가 있으실 때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래요. 곁에 있으면 당신에게 독이 되는 사람들이 행복 흡혈귀들인데 불편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낙담하는 사람, 상처 주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그렇대요. 때로는 분간해내기 어려울 경우까지 있대요. 자기 생각에만 빠진 사람도 있고 겁을 내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 조작에 능한 사람. 그들은 친절하게 호의를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신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좌절감을 안고 사는 그런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된대요. 그래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누가 에너지 확대를 하고 누가 수축하는지 알아야 된대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해로운 사람이라고 인식은 됐지만 관계를 끝낼 수 없는 사람들이래요. 행복 흡혈귀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이거나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친척이거나 가족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내가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방법은 적절한 한계를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대요. 일단 첫 번째로 연쇄 반응을 막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배운 뉴런을 당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하라. 화가 난 사람이나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해야 한다면 의식적으로 당신이 먼저 시선을 부드럽게 하고 표정을 중립적으로 유지하면서 상대방의 몸짓과 반대되는 분위기 몸짓을 하래요. 저도 엄청 스트레스와 짜증이 막 버물러져 있는 사람을 만났던 적이 있거든요. 내가 너무너무 뭐냐면 내가 100마디를 사랑하고 감사한다고 얘기를 해도 결국은 제가 화나는 걸 보고 화나게 만들어요. 진짜 화를 안 내는 성격인데 저 그 사람 앞에서는 화를 달고 산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그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돌아오는 말이 항상 딱딱하기 때문에 중립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이 책을 봤다면 조금 더 잘했겠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 행복하기 때문에. 여튼 상대방의 몸짓과 반대되는 분위기 몸짓을 사용하래요. 상대방의 불안이나 흥분에 동요되지 말고. 그죠? 그렇게 동요되어 버리면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거래요. 그다음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아라. UCLA의 정신과 의사 주디스 올로프는 해로운 감정의 집중 포화를 받으면 자신이 보이지 않는 벽이나 장막에 이렇게 쌓여져 있고 나는 보호받고 있어. 네가 아무리 나를 못되게 대해도 나한테 화를 보내고 원망을 보내고 내 탓이라고 하고 나를 외면하면서 짜증을 내더라도 너라고 나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어. 장막에 둘러싸여 있거든.
그래서 감정적인 보호를 스스로 하고 감정적인 보호를 받는 느낌을 받으면서 상대방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싶은 욕구를 완화해야 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 쪽에 머물러 있으라고 해요. 너 왜 나한테 화를 내?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너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부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을 구해주려고 노력하거나 그들 방식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는 전혀 없대요. 그럼 어떤 것만 단지 효과를 발휘하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신이 먼저 그들에게서 보고 싶은 행동을 본보기가 되는 거래요. 굉장히 어렵죠? 해보면 재밌어요. 해보면. 이게 재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상대가 어떤 감정을 가져도 내가 그와 같이 무너져서 막 그 화에 버물러져서 그러고 나면 저는 제 자신 되게 좀 자괴감 들더라고요. 내가 또 같이 그랬네, 또 같이 그렇게 됐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상대방이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먼저 보이고 싶은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래서 오늘의 키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남자와 여자의 차이 우리가 알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거나 어떤 여자가 나를 자꾸 계속 내 여자친구나 아내가 계속 어떤 얘기를 막 하고 싶어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이 이상하거나 나에게 집착을 하고 있거나 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인정해야 된대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나의 행복 흡혈귀나 그죠? 감정적 악당이라고 하면은 일단 그래도 우리가 지금 당장 헤어질 수 없고 만나고 있는 사람이거나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일단 세 가지를 하래요. 첫 번째 연쇄 반응을 막아라. 그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상되는 이제 그 사람의 인상이나 이런 걸 떠올리지 말고 부드럽게 웃으면서 그렇게 대하는 연습을 일단 하래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아라. 그가 어떤 말을 해도 내 마음은 보호받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가 상처 주지 않아. 나는 장막에 쌓여 있다. 감정적으로 안전하다는 생각을 해야 된대요. 그러고 나면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어떤 걸 지적하면서 바꾸길 원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람에게서 보고 싶은 행동대로 행동을 해보래요. 그러고 나면 뭐냐면 이 책에서 말하는 완결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라 라고 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힘이 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여기서 제시하는데요. 두 가지는 감사와 인정. 이래요. 이거 뭐냐면 모든 것은 당신이 인정하는 만큼 가치를 발휘하는 사실을 기억하래요. 뭐냐면 저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을 인정해주면 그 사람은 그만큼이 나한테 가치로 저한테 하죠.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그런 인정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네가 얼마나 비열하고 이기적이며 보잘것없는 남자라는 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비열하다는 걸 네 눈앞에 보여주겠어라는 태세로 나와서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남자분들도 너는 정말 착한 여자야 내가 보호해주고 싶어 하다가 야 네가 얼마나 사람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여자인 줄 알아라고 하면 그 여자가 바로 그래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난 널 계속 짜증나게 할 거고 너를 귀찮게 할 거야 라고 바뀌는 현상들을 우리가 마주하곤 해요. 항상.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당신이 인정하는 만큼 그 가치를 발휘해요. 타인에게 받은 도움이나 감사를 표하면 그러한 지원은 더욱 강화될 거예요. 우리 유대감도 깊어지고 감사와 인정은 인간의 기본 욕구래요. 이는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항상 간과하는 게 뭐냐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에너지를 덜 쏟고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행복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거래요. 그죠? 그래서 이 책에서 주는 메시지는 간단하게 실천하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을 고양시키는, 그게 뭐냐면 딴 사람 마음에 감정의 행복을 채워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타인의 물통에 물을 채우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빈 물통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가슴이 막 메말라 있는 사람에게 막 물을 줘야 돼. 근데 막 물 주다가 갑자기 막 흡입기로 빼지 말고 너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러면서 넌 너밖에 몰라 배려라고 모르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니 저가 안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근데 채워도 물 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구멍 감정에 구멍 나 있어가지고 아무리 물을 막 아무리 채워도 그게 채워지지가 않고 막 계속 새. 아니 이제 작정하고 구멍 뚫어 놓는 사람도 있죠. 너가 나한테 채우려고 노력하는 건데 한번 나는 1분에 50ml씩 나가는데 너는 1분에 몇 ml씩 채울 수 있니? 네가 이걸 채우려면 잠깐만요. 네가 이걸 채우려면 막 쉬지 않고 채워야 돼. 막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뭐 그렇든 저렇든 타인의 물통에 물을 채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 진심 어린 인정을 해주는 거래요.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물통을 채우면 나의 행복 수준이 같이 올라간대요. 감사하는 마음을 끌어올리고 싶을 때마다 감사 실천을 즐겨서 사용하는데 요거는 이 저자는 남편과 매일 밤마다 잠자리 들기 전에 하는데 뭐 이거 같이 하자고 한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당신이 상대방에게 감사할 정도를 이렇게 언급해 주래요. 날 웃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너 때문에 힘이 나. 너는 친절해. 그러고 나서 상대방도 그럼 어떤 대답을 해주면 좋겠지만 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 물통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면 언젠간 여러분에게 고맙다. 너 참 감사한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답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다음 순서는 내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감사한 일, 스스로 인정해 주고 싶은 일을 언급한대요. 그럼 되죠. 누가 해주길 원하기 전에 내가 하면 되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감사하겠죠.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직 돋보기를 안 쓸 정도로 눈이 좋아서 너무 고마워. 나결? 나결 이렇게 웃을 때 보조개가 들어가서 너무 고마워. 따뜻한 집에서 이런 방송을 찍을 수 있게끔 네가 열심히 일해줘서 너무 고마워. 너무 사랑스럽다. 수고가 많아. 이렇게 누군가가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주고 상대가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사랑과 감사하기로 막 행복으로 막 차올라서 상대방의 물통을 채워주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거나 뭔가 지적해서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감사하고 막 좋아하고, 만약에 그게 너무 어색해서 나한테 감정 행복 흡혈귀처럼 구는 누군가가 있다면 지켜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사람이 나를 대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태도로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노력해 보려고요. 우리 함께 노력해서 사랑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을 모두 이룰 수 있는 행복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행복하세요.
제가 행복이란 말이 요즘 너무 좋아요. 왜냐면 행복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룬 상태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옆에 있는 혹시 잠시 어떤 기간 동안 행복 흡혈귀로 변해 있는 애인이 있다면 아니면 아내가 있다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면 막 물을 채워주세요. 여러분은 안전하잖아요. 왜? 장막으로 쌓여 있으니까. 너무너무 안전하니까. 또 봬요. 좋은 밤 되세요. 이제 그만 갈게요.